2-1-1번의 기초 작업 및 기초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작업 및 기초 설정은 케어포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최초 그 수급자나 종사자 즉 직원 정보를 일괄 등록 처리할 수 있는 기능 화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서비스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케어포의 각 프로그램 작성 입력 화면에 기본적인 설정을 초기 1회 세팅하는 기능으로 보통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설정 화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 수급자와 종사자 그 일괄 등록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그 수급자 같은 경우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1, 2, 3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로는 공단 연동이라고 해서 공단의 급여 계획 쪽에 보시면 수급자의 그 수급자 계약 정보가 등록된 그 엑셀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공단에서 내려받아서 이 연동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 PC에 받아져 있는 그 파일을, 계약자 목록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그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그 해당 파일이 있는 탐색기를 통해서 찾아서 그 엑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 엑셀을 이렇게 반영시켜 주시면 이와 같이 해당 수급자 이름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 급여 개시일, 그 다음에 계약기간, 일자 등급 기간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지만 수급자에 대한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 부담률에 대한 정보는 그 계약자 목록 엑셀 파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해당 내역들은 그 공단에서 확인을 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나서 일괄 등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 처리하시는 방법은 이쪽에서 등록을 눌러서 개별로 이렇게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 수급자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필수 정보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단에 선택된 수급자 일괄 등록 처리를 누르시면 이 선택된 여러 수급자를 동시다발적으로 그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그 1-1번에 수급자 정보관리 쪽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등록하셨던 4번까지의 수급자 정보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일괄 처리 등록된 정보는 두 번째로 추가 정보 등록을 통해서 엑셀에 없었던 어떤 케어 그룹이라든지 주 보호자, 그 다음에 그 보호자 핸드폰 번호, 이 부분은 나중에 청구서라든지 각종 그 급여 기록지 명세서 연락처에도 연관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등록해 주신 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질환 비고 이런 정보들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입력하셔서 저장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1번에 각 수급자를 선택을 하셔서 보호자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본 정보 수정을 누르셔서 비교라든지 주요 정보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수급자 추가 정보 등록과 같은 정보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반영 처리를 두 군데서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보 외에 더 세부적인 거는 1-1번에 이쪽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입력 처리를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추가 정보 등록이 마치신 이후에는 사용 전 미수금 선납금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케어포 사용하시기 전이나 수급자 등록하시기 전에 수기로 등록을 하셨던 미수금이라든지 등록 이런 것들이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그 7-1번 청구관리 쪽에서 청구서 생성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선납 등을 통해서 그 반영을 시켜야지만 그 생성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수금 선납금은 그 청구서 생성하시기 전에 미리 그 세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여기 한번 세팅이 되면 그 다음 청구서 생성된 순간부터는 여기에 그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1회 세팅으로만 적용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종사자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정보는 수급자와 달리 좀 간단하게
더 쉽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 종사자 정보는 그 공단 전산의 기타 서비스 쪽에 보시면 엑셀 다운로드라고 해서 요양보호사 정보 엑셀을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엑셀 기능은 이름 파일명이 아마 요양보호사 정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엑셀 파일 안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시설장이라든지 관리 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일 받으셔서 공단에서 파일 받으셔서 이렇게 케어 파일 일괄 드래그해서 놓아 놓으시면 엑셀에 있는 그 관리자 정보들이 쭉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될 거고요. 원하시는 그 종사자 전부 체크하셔서 일괄 등록 처리하시면 이와 같이 여러 수급자 1번부터 7번까지 아니 2번부터 7번까지 있었던 직원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반영 등록 처리가 되고요. 이 반영 등록된 처리 역시 8-1번에 직원정보 관리 쪽에 보시면 그대로 아까 엑셀을 통해서 반영했던 직원정보 이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등록 같이 병행 처리가 되고요. 이 역시 옆에 추가 정보 등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해당 직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프로그램 권한은 이제 케어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 엑셀에 없었던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더 채우셔서 일괄적으로 저장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 8-1번 해당 직원별로 프로그램 권한이라든지 아이디, 휴대폰 번호, 그 위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더 등록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외에 더 추가를 원하신 경우에는 8-1번에 직원정보관리 쪽을 통해서 좀 추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사자는 수급자의 경우 초기 일에 이제 세팅하는 개념으로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9-1-1번에서 입력 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꼭 이걸 이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8-1번에 뭐 직원 신규 등록이라든지 1-1번 수급자 정보관리 쪽에서 신규 등록을 통해서 개별로도 나중에 더 추가하셔서 그 수급자나 직원 정보 추가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수급자와 종사자 정보의 9-1-1번은 초기에 1회 세팅할 때 사용하시는 일괄 등록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환경 설정 쪽을 볼 텐데요. 이 서비스 환경 설정은 저희 케어포의 요양이라든지 각종 기록지 작성 시 편의 기능으로 연관돼서 처리하는 환경을 갖다가 잡아주는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그 데이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가 세팅된 기간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면 잠시만요. 요거 있고. 네, 이렇게 지금 세팅된 기간을 보면 먼저 그 요양급여 쪽을 보시면 요양급여 제공기록 기본 횟수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횟수 설정이라는 거는 먼저 그 급여 항목별로 그 횟수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보시면 저희들이 아마 케어포에 보시면 3-1번에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렇게 그 요양 기록지를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제공되어 있어요. 여기 입력하셔서 출력하시면 그 공단의 급여 제공 기록지 양식이 출력이 되는데요. 그 공단의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단 양식에는 입력 여부, 그 제공 여부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방식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는 좀 더 횟수까지 입력을 해서 그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횟수 입력 여부의 체크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입력 화면 자체가 이와 같이 횟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체크하시면 아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셨던 횟수만큼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기준은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되실 거예요. 모든 수급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단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 횟수 사용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 1-3번에 각 수급자별로 기초평가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 기초평가의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그 해당 일 단위로 횟수에 어떤 횟수가 들어갈 건지 일자 단위로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일 단위로 1회 하루 1회 몇 분 이렇게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으면 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도 일 단위 횟수로 그대로 불러들여서 그 계획서의 적용 기간만큼 이 일 단위로 각 급여의 횟수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 급여 기록을 하실 때 체크를 하시면 계획서에 있는 일 단위의 횟수로 이렇게 자동 세팅해서 들어가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업무를 보실 때 횟수 입력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입력하실 때도 물론 반영이 되지만 이 부분은 보호사님들이 업무를 보실 때 참고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참고 정보 세팅을 위해서는 이 요양급여 설정 쪽에서 이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회복 훈련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회복 특이사항이라는 거는 보통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을 하실 때 이쪽에 기능회복 특이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쪽 기능회복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 기본 훈련 특이사항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에 대한 구분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제공 일지를 보통 작성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프로그램 제공 일지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사항을 남겨 놓으시면 제공 기록지에 그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를 작성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그 반영되는 게 그 각 수급자의 기능 회복 그 기록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특이사항에 또 이와 같이 같이 제공 기록지에도 5-1번의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이 또 저장된 동시에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기능 회복에도 이렇게 특이사항을 자동 저장할 건지에 대한 그 설정으로 이용이 되고요. 자동 저장으로 하시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 제공일지 작성하시면 기록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자동 불러오기로 만약에 해놓으시면 이런 사항들은 그 기록지에 바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세팅으로만 이 기본이 저장전으로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고 사용자가 최종 확인한 다음에 저장 처리를 했을 때만 이 기록지에 반영되는 방식이고 기능 사용하지 않으면 제공 기록지를 아무리 기록을 해도 여러 번 기록을 해도 이 특이사항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사용자가 직접 기능 회복 훈련에 특이사항을 별도로 그 편집을 해서 입력을 해서 별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보통 프로그램 제공일지 쓸 때 기능 회복에 같이 포함시켜서 자동 저장하시는 게 그 업무 보실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동 저장하기로 놓으시는 걸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불러오기가 있는데요. 이 특이사항 불러오기라는 거는 그 요양 기록지, 그러니까 급여 요양 지원 기록지에 이 특이사항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이 특이사항을 불러오는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화면을 다시 여시면 여기에 아까 오렌지색의 그 특이사항 불러오는 기능이 없고 여기는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해야지만 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갖다가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이 기능 특이사항 불러오기 기능은 그 뭐 특이사항 없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수 이렇게 반복되는 특이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뭐 신체라든지 인지, 건강, 그다음 물리, 프로그램 이쪽에서 그 미리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불러오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관리자분이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업무적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시면 이 기능들을 이 특이사항 불러오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고요. 요 기본적으로 최대 5개까지 그 시설 기본값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0개까지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25개는 해당 수급자에 한해서 최근에 작성하셨던 별도의 특이사항 25개를 최근 순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리스트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십니다. 이 신체활동 지원은 3-1번의 이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및 의상관리 소통은 이쪽 인지관리 영역 쪽에서 특이사항 불러오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및 간호관리는 4-1번에 간호일지 작성을 하실 때 이쪽에 간호일지 특이사항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쪽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물리치료 역시 물리치료 제공사가 있는 경우에 물리치료 제공 일지를 쓰실 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일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울지에 만약에 치료 대상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으면 여기에 특이사항 블록에 물리치료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일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일지 작성하는 화면에 이와 같이 특이사항 블록이 이쪽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프로그램 이쪽이 맞고요. 이쪽에 이제 프로그램 특이사항 블록이 방식으로 똑같이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지고요. 이런 식은 요거는 이제 뭐 기관 담당자분이 판단하셔서 요걸 만약에 너무 똑같이 반복해서 쓴다고 하시면 이걸 이제 비활성화 체크하셔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용도로 해당 설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케어 그룹이 있습니다. 케어 그룹은 케어포에만 있는 구분이고요. 케어 그룹이라는 거는 해당 수급자별로 9-1번에 9-1번이 아니라 아까 9-1-1번에서 케어 그룹을 갖다가 여기서 기초적으로 케어 그룹을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이 수급자마다 케어 그룹을 연결을 해서 수급자 정보 관리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 서비스, 요양 제공 기록 이런 그룹에 필터링 담당자를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쓸 수 있는 그룹 단위의 서비스를 갖다가 케어 그룹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기관이 만약에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기관이 만약에 뭐 A, B, C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수급자 관리라든지 요양 기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때 세팅하셔서 이 케어 그룹을 여기다 세팅하시고 그 케어 그룹에 속한 것들은 1-1번의 수급자 정보관리에서 수급자별로 케어 그룹을 여기서 연결 설정을 해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출퇴근 처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직원 출퇴근 처리는 저희 PC 같은 경우에 우측 사단의 각 개별로 로그인 하셔서 출퇴근 통해서 이렇게 출퇴근을 기록하는 화면이고요. 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이와 같이 모바일 앱에 잠시만요. 모바일 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해당 메뉴의 출퇴근 처리 쪽을 가보시면 이와 같이 출근 또는 퇴근 PC와 모바일 동일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한 설정으로 적용되는 설정 화면이고요. 여기에는 만약에 이제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직원 앱을 출퇴근 처리 기능 사용 여부에 사용 체크하시면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고 만약에 사용 체크 여부를 해지를 하시면 직원 앱에서 이렇게 직원 앱에서 출퇴근 기록을 하실 수 없도록 적용이 되니까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처리 시 이제 두 가지 적용 기간이 있는데 한 가지는 현재 시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시간으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8-2번에 보시면 8-2번에 직원 근무 일정표에 따라서 여기에 참고를 해서 출퇴근을 하느냐 설정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걸 만약에 근무 시간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모바일 화면에서도 이 출퇴근 저장 방식이 근무표를 지금 참고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초기화를 해서 다시 세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해당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좀 다시 삭제를 하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해 놓으면 아까 8-2번에 근무 일정표에 있었던 8시와 그 다음에 18시 기준으로 해서 해당 수급자의 아니 해당 직원의 출퇴근 기록 기본 시간이 보이지만 출근 체크를 했을 때 일정보다 먼저 7시 만약에 50분에 출근을 했다면 7시 50분을 찍겠지만 8시를 넘어서 늦게 출근을 한 경우에는 현재 시간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출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퇴근을 할 때 퇴근 방식은 퇴근을 먼저 8시 이후로 했다가면 8시 18시로 이렇게 찍게 되어 있지만 18시 이전에 미리 퇴근을 해버린 경우에 현재 시간으로 기록되게끔 이렇게 조금 상향이 되어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기타 기능 설정이 있는데요. 이 기타 기능 설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직원 작업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 작업 현황이라는 거는
8-12번에 현황 리포트에 가보시면 그 요양, 간호, 물리, 프로그램, 기초평가, 그 다음에 탑승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뭔가 기록을 하고 수정을 했을 때 이 관리자분이 모든 처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관리자용 그 작업 처리 현황을 다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평가자가 간혹 이거를 좀 우연치 않게 보게 될 경우에 좀 민감하게 좀 노출을 꺼려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미사용으로 해놓는다면, 다시 그 8-12번에 가보시면 이렇게 그 평가자나 다른 그 현자 실사자가 보실 수 없도록 감추는 기능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도 뭐 나중에 수정이라든지 삭제 처리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뭐 평가자가 본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요거 평가자가 다 일일이 이걸 뭐 따져서 이거 보고 따질 그 근거도 없고요. 요걸 뭐 굳이 기관 그 평가 답변자분께서 요걸 제시할 그 의무도 없으시니까, 그러한 노출 여부에 대한 속성으로 이 작업 현황 그 체크 옵션이 적용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입 지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시범 서비스긴 하지만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사용량 미사용으로 그냥 체크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일지 작성 시 결석 수급자 자동 제외 사용 여부라는 옵션은 그 5-1번의 프로그램 제공 기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처음 작성하는 화면에 그 해당 수급자가 결석으로 2-1번에서 결석 처리되면 아이 목록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 제외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김영순이라는 분이 그 결석으로 이제 2-1번에 결석 처리를 미리 해놓으시면, 오늘 일자에 미리 결석으로 처리를 해놓으시면, 어이구야, 요거 아까 기록 때문에 요거는 일단 기록 삭제를 해버릴게요. 기록 삭제 해버리고 나서 다시 결석 처리를 해놓으면 이와 같이 신규 작성 화면 보면 이렇게 결석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걸 아예 뭐 참여자 목록에도 나오게 노출하기 싫다 그러면 사용 체크를 해놓으시면 아예 그 김정순이란 분이 신규 작성 화면에서 아예 목록, 참여자 목록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선택적인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급여 식사도움식 이동 서비스 시간 체크라는 건 뭐냐면, 저희들이 요양급여 제공 기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식사도움 하실 때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간을 아까 2-1번의 이동 서비스 입퇴소 시간에 만약에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체크 여부를 알리는 거예요. 즉, 이분이 원래 12시인데 이분이 사정이 생기셔서 13시에 그 입소 시간이 일정 시간이 변경됐다면 이와 같이 저장을 했을 때 시간이 맞지 않다라고 체크하시는 건데,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이 식사 도움의 시간 자체는 원래 필수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어요. 체크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지만,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다 맞추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는 사용 여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욕구사정 분류빌 작성자 저장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욕구사정 분류빌 작성자 저장 기능은 1-3번의 기초평가 작성을 하실 때 욕구사정 작성하시는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에 현재 원래 대표 작성자분만 이렇게 지정해서 넣을 수 있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으로 체크하신 경우에 욕구사정 작성을 할 때 각 분야별로 작성자를 별도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기관에 따라서,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별로 그 업무 분장이 돼 있어서 작성자를 따로 두고 싶다 하실 때 설정을 하시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평가 때는 대표 작성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설정은 기관의 필요에 맞춰서 그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호자가 일정의 요청사항 입력 가능이라는 기능은 2-1번에 그 2-1번에 일정 관리 하시는 화면 중에 일정 발송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일정 방송이라는 해당 수급자의 일정을 그 보호자분께 이렇게 발송하는 기능인데요. 이 일정만 발송을 만약에 하실 경우에 어떤 일정 취소라든지 그 보호자가 요청한 그 사항을 따로 받고 싶다 이럴 때 가능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해당 수급자가 해당 일정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사항을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능이고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그
그 가능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다음 달 청구서 아마 일정 계획 엑셀을 발송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이미 이제 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생성된 일정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일정 새로 이제 발송된 일정에 있으실 때 이쪽에 요청사항 남기기라고 이렇게 다음 달, 그러니까 적기 통보하시는 다음 달에 이 요청글 남기기라는 그 버튼이 활성화돼요. 요게 만약에 기타에 이쪽에 체크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요 버튼이 이제 나오진 않을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설정이 지금 아직 안 먹힌 것 같은데, 네, 요 체크에 따라서 그 요청사항 원래 안 나오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게 맞고요. 현재 요 부분은 이제 요청길 그 남기는 경우에 보통 미리 뭐 미이용 계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결석 처리, 일정 삭제 처리 이런 그 외에 뭐 기타 사항 요청 사항을 받으실 때 그럴 때 해당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그 쓰시면 기능이고요. 이 부분도 뭐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 교육 참석 직원의 앱 설명 알림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 저희들이 그 8-7번이나 8-6번의 교육 일지나 그 회의록을 쓰실 때 참여 직원의 앱을 통해서 그 알림 메시지가요. 알림 메시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교육에 대한 그 전자 서명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알림 푸시 메시지가 나가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 설정에 미사용으로 체크 해제를 해 놓으시면 이 교육 일지라든지 회의록을 쓰실 때 해당 직원에게 알림 앱이 나가진 않고요. 만약에 이쪽에 사용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 교육 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록 서명을 그 받으실 때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하실 때 자동적으로 해당 참여 직원에게 그 자동 서명 알림 앱 그 알림 푸시가 나가면서 이게 발송 처리가 될 거예요. 이 앱 알림 푸시는 그 별도로 전자 서명 관리에서 알림톡, 그러니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죠. 알림톡하고 문자와는 별개로 직원 앱에 알림 푸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걸 뭐 굳이 이 설정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다시 그 별도로 서명 요청 그 문자 알림을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 요 사항도 기관 관리 방식에 따라서 그 체크 유무를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케어포 접근 가능 IP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요 IP라는 거는 케어포에 로그인을 하거나 PC나 뭐 모바일 태블릿이나 아니면 출퇴근 기능 이 설정을 갖다가 이 지금 허용된 IP라는 거는 기관에 사용하시는 공유기 IP 있으실 거예요. 그 내 기관에 사용하시는 공유기 IP를 알고 싶으시다면 내 IP 조회를 눌러보면 그 IP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 해당 허용된 IP로만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허용된 IP로만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 해당 그 사용하신 공유기의 IP가 통신사와 그 별도 계약에 대해서 고정 IP, 그러니까 뭐 공유기를 껐다 켜도 IP가 변경되지 않을 그런 계약이 돼 있다면 이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그런 계약이 아닌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 계약만 돼 있으시다면 보통 IP가 매번 공유기를 끄거나 아니면 수시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내 IP 조회해서 출퇴근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고정 IP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모든 IP 로그인 사용으로 기본 세팅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용기간 그 만료 안내 수신 직원이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케어포 서비스 쓰실 때 서비스 만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용기간에 그 서비스 만료일이 되는데 이 만료일이 가까워지거나 지났을 때 어떤 직원에게 그 알림 메시지를 가든지, 왜냐하면 만료 연장 처리를 안 해놓으면
그 서비스 중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된 직원에게 그 케어포 서비스 만료 문자를 3일 전에 발송할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을 체크해서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이 케어포 서비스 외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신 경우에도 이와 같이 문자 알림, 서비스 만료 전에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그 직원들을 이쪽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발신 번호 설정이라고 있는데, 문자 발신 번호는 10-1번에 무료 메시지 발송을 하시거나 뭐 청구서 문자 발송 처리를 하실 때 그 수신자 그 발신자의 그 번호를 그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이 발신자 번호는 여기에 설정된 번호로 발신이 돼요. 저희들이 그 등록하는 방법은 문자 발신 번호 등록을 누르시면 휴대폰이라든지 대표 번호, 즉 유선 번호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문자 발송을 그 인증번호를 받으셔가지고 바로 등록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발신 번호를 휴대폰 번호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유선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적으로 유선 가입 증명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방법은 여기에 다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에 받으셔서 해당 통신사에게 그 발신 번호를 등록을 받으셔서 처리를 해 두시면 여기에 이제 그 발신 번호가 이제 등록 처리가 되고요. 이 등록된 발신 번호들은 나중에 여러 그 발신 번호들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원하는 발신 번호로 선택을 하셔서 발신 번호로 이렇게 적용 처리를 개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발신 번호 관리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그 현금 영수증 발행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는 처음에는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그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그 연동 동의를 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연동 동의를 파피를 통해서 저희 케어포에 나중에 7-2번에 그 입금 처리 쪽에 보시면 현금 입금 관리 쪽에 현금 영수증을 바로 실시간으로 국세청으로 발송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동의만 하셔서 연동 처리를 해주시면 무료로 현금 영수증 바로 그 처리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이 사업자 번호는 여기서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9-1번에 시설정보 설정해 보시면 이쪽에서 사업자 번호 수정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연동 동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이 그 9-1번에 그 사업자 번호는 이제 변경 불가 사항으로 이렇게 수정 못하게 이렇게 텍스트로 처리가 되고, 이 부분은 그 나중에 그 사업자 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1:1 문의라든지 아니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자 번호 변경 신청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지만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때 사용하시는 그 현금 영수증 사업자 번호 변경 처리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그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9-1-1번의 기초 작업 및 기초 설정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자나 종사자 정보, 직원 정보는 그 케어포 처음에 그 등록을 하실 때 일회성으로 설정하시는 기능이고요. 이 서비스 환경 설정은 각종 일지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